자, 이번에는 베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스 페인터에서 페인터 기능 이제 텍처링을 하기 전에 베이크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둬서 뭐 직접적으로 여러 기능들을 이용해서 직접 페인팅을 한다든지 하지만은 이게 그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매테리얼이나 뭐 스마트 마스크를 쓰려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정보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어디가 뭐 움푹 들어간 부분이냐, 어디가 뭐 좀 각이 진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컴퓨터는 그런 거를 잘 캐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베이크된 어떤 맵을 통해서 어떤 자동화된 텍처링을 하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그 베이크된 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베이크 맵을 먼저 하는 게 텍처링을 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텍스처 셋 세팅에 보면 메시 맵스에 베이크 맵 메시 여기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메뉴처럼 뭐 셀렉트 노멀 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리 넣은 어떤 텍스처들을 미리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베이크를 해가서 서브스턴스 내에서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에딧에 혹은 베이크 메시 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을 띄우는데, 지금 제가 링크로 올려드린 주소에 스탠포드 토끼의 로우와 하이 폴리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모델은 이제 로우가 있고, 그리고 하이 폴리곤 원본에 있는 스탠포드 토끼 스캔 데이터예요. 그래갖고 제가 로우로 일단 요 이제 UV까지 펴놓은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크용 메시는 딱 이제 로우 UV가 다 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크 메시맵 갖고 겸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왼쪽 상단에 이제 여러 가지 베이킹 될 맵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 베이킹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밑에 왼쪽에 보면 이제 커먼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커먼을 제외한 각 맵에 이제 해당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먼은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옵션인데, 아웃풋 사이즈, 이거는 텍처를 맵을 몇으로 뽑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이제 1024, 2048의 짝수로 올라가죠. 요거를 이제 하나씩 올리게 되면 베이크 할 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쭉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하이폴리곤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이폴리 파라미터 되죠. 그래서 이 보면 하이 데피니션 메시, 그러니까 고해상도 모델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우는 이미 가져왔죠. 그 씬에서 그 로우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이폴리곤을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되면 된 건데, 밑에 뭐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넘어가고, 밑에 보시면은 맥스 프론탈 디스턴스, 맥스 레어 디스턴스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 보세요. 자, 로우가 있죠. 근데 로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딱 요 하이폴리곤 위를 덮도록 이렇게 이게 세팅을 이렇게 형태를 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겹쳐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거는 하이폴리곤 위에 딱 덮는 게 좋지만은 이렇게 덮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아까 광선을 쏴갖고 어떤 일정한 거리 측정을 해갖고 그거를 커버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레이 디스턴스, 맥스 프론탈 디스턴스, 레어 디스턴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0이면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로우 폴리곤의 위치로 그냥 딱 베이킹을 하는 거고, 이게 좀 숫자를 조금 주면은 약간 커버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겹쳐 있는 구석진 곳이나 그런 데서 서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조절해 보면 되는 거고, 그림 밑에 쭉 있는데 여기 조금 텍처를 좀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안티 알라징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치가 있는데, 이게 후에 다시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always로 하면은 하이 폴리곤이 있고 로우 폴리곤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지금 스탠포드 토끼는 모델이 하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따로 돼 있는 객체가
서로 겹쳐져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뭐 옷이라든가 위에 뭐 장신구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메쉬가 아니라 따로 된 메쉬가 이렇게 각자 있다고 쳐요. 그렇게 이제 겹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베이킹 할 때 서로 간섭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각자 메쉬별로 로우나 하이로 따로 두었고, 예를 들면 A는 A끼리, 그러니까 A 로우, A 하이 폴리곤, B 로우, B 하이 폴리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로 이름별로 매칭을 시켜갖고 서로 간섭을 받지 않게 깔끔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매치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다시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 토끼가 한 단일의 메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냥 always로 해도, 웬만한 것들 always로 해도 되지만은 이제 요걸 이제 베이킹을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normal, world space, id, 뭐 curvature, position 이렇게 되는데, 지금 id 맵을 빼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걸어 볼게요. 그 다음에 맵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베이크로 쫙 하면은 베이킹이 금방 되죠. 그 normal 맵, world space 쭉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맵들이 쭈르륵 나오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베이크가 맵이 잘 됐나, 베이크된 맵으로 보려면 그 페인팅 되는 거 이제 채널 C로 보는 거지만 없죠. 베이크 된 거는 B를 누르면 돼요. B로 ID 맵, ambient occlusion. 자, ambient occlusion이 나왔죠. 그죠? ambient occlusion 맵이 나왔고, 커브처는 그 예를 들자면은 얼마나 그게 휘어져 있는 정도냐 이런 것들을 맵으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각지게, 되게 끝에 각지게 있는 것으로 하얗게, 혹은 반대로 안으로 구부러진 걸수록 그 안으로 파여 있는 것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보시면 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안에 틈새일수록 이제 검은색으로, 그 모서리 쪽 좀 날카로운 부분일수록 흰색으로 돼 갖고 얘가 어떤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맵은 이 모델 자체의 어떤 그 실질적인 위와 아래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텍스처링 작업할 때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지 정도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검은색 돼 있는 부분이 이런 몸통보다는 좀 얇잖아요, 귀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얇아지는 부분일수록 어떤 그 색깔이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피부 같은 걸 표현한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좀 얇기 같은 거나 이런 두꺼운 정도를 텍처링을 할 때 어떤 이러한 정보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몸통보다는 이 끝단이 조금 더 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좀 두껍긴 하지만. 자, 티크니스 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멀 맵은 가장 많이 이제 베이킹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노멀 맵이 지금 이렇게 그 신부분, UV상의 신부분이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메테리얼 모드에서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노멀 맵 이제 신 부분에 갈라지는 부분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 보시면 돼요. 지금 하이 폴리곤의 그런 우들투들한 것들 있잖아요. 세밀한 디테일 폴리곤들이 로우 폴리곤에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 로우 폴리곤이지만은 하이 폴리곤의 디테일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가장 주된 노멀 맵이죠. 자, 이것도 월드 스페이스 노멀이라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노멀 맵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건 또 다른 특수한 용도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브처, 뭐 노멀 정도만 보면 되고. 자, 다시 베이크맨 메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노멀을 이제 커먼은 이제 위에 되어 있고, 이건 닫고, 노멀 체크하면 노멀은 별로 그 파라미터가 없어요. 조절하는 파라미터. 그렇기 때문에 노멀 맵이 잘 나오게 하려면은 그 로우 폴리곤 메쉬가 하이 폴리곤을 잘 덮도록, 그리고 UV가 서로 영역이 잘 펴졌는지 그 정도만 모델 차원에서 잘 해결을 보면은 웬만하면 노멀 맵이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이하 다른 맵들도 똑같이 다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 맵은 넘어가고, 월드 스페이스 노멀도 똑같아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볼게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자 이런 거죠. 앰비언트는 음영 폐색이라는 뜻의 앰비언트 음영이고, 오클루전은 어떤 차폐, 그러니까 빛이 좀 닿지 못할 곳, 이런 좁은 틈새 같은 곳을 좀 더 텍처상에서
좀 더 보좌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좁은 틈새 이런 사이 그런 것들을 해갖고 좀 더 입체감을 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게임이나 리얼타임에서는 그런 라이팅 같은 게 아주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음영을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습니다. 물론 텍처 할 때도 이러한 어떤 음영의 차이로 뭔가 좀 더 예를 들면 틈새에 좀 더 뭐 녹이 슬었다든가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참조를 하겠죠. 커브처 맵이랑. 그래서 이런 맵이 이제 필요한 건데 여기 옵션을 한번 보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여기 세컨더리 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발사한 광선을 이제 개수를 몇 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늘리면은 텍처 맵을 요 앰비언트 맵을 뽑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64로 돼 있는데 이걸 늘리고 베이크로 가면은 뭐 금방 되긴 하지만 자, 이 상태에서 해상도를 더 늘려볼게요. 2048 앰비언트 세컨드리 레이 더 늘리고 그러면 이것도 금방 돼.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게 좋으면은 이런 것들이 모델이 좀 간편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해상도랑 레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 레이를 확 줄여볼게요. 한 14 정도로. 자, 이 상태로 하면은 자, 광선수가 부족하니까 뭔가 좀 디테일이 떨어지죠, 그죠? 디테일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세컨드리 레이 이거를 쫙 늘리고 베이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부드러워지죠? 광선수가 많으니까 정보 데이터가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최대한 디테일 있게 하려면 이거를 좀 너무 베이킹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걸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요 정도만 해도 다른 부분은 뭐 크게 건들 필요 없어요.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뭐 자, 그 다음에 커브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베이크 해봅시다. 자, 커브처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뭐 겹쳐서 어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폴리가 그 로우폴리 형태 때문에 겹쳐갖고 뭔가 간섭 영역이 좀 생긴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런 옵션을 조절해 갖고 이거 이제 레이 디스턴스나 이런 거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로우 폴리곤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고 2차적으로는 이런 옵션에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리 레이가 되죠. 여기 보면은 메소드 방식인데 메쉬에서 추출한 방식이 있고 노멀맵에서 추출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디프리케이티드 기능이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는 노멀맵에서 이 커브처를 뽑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쉬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두고 지금 여기 거칠죠. 그럼 세컨드리 레이를 좀 올려서 되고 여기 보면 셀프 인터섹션 보면 always 혹은 save mesh name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 메시네임으로 서로 이제 베이크 하는 것 때 설명할 때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베이크 해볼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이 하이폴리곤의 그 디테일이 이게 지금 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브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조절해서 디테일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지션 맵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건들 필요 없어요. 나머지 부분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써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특별히 건들 필요 없어요. 포지션 맵도 그렇고 티크니스 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세컨드리 레이 정도만 건들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기본 상태를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이제 나머지 옵션들은 세컨드리 레이 정도만 건드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기능적으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커먼 부분에서 아웃풋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딜라이어션 위드스라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니까 이렇게 하고 볼게요.
이 텍처의 어떤 뭐랄까 나머지 부분 이제 확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 나머지 이 UV 영역 옆으로 뭔가 처리하는 게 채널 봅시다. 채널 할 때 뭐라 해야 되나? 좀 펴 보이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너무 조절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요거 레어 그 프론탈이랑 레어 디스턴스 요거 정도만 그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둘 다 완전 0으로 해버리면은 서로 0으로 해버리면은 완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광선을 이제 쏴갖고 이제 예를 들면 하이폴리곤에서 아니 로우 폴리곤에서 이제 하이폴리곤과 이제 광선을 쏴갖고 서로 닿아서 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완전 0이면 서로 이제 측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최소 0.01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광선이 너무 짧아갖고 데이터를 거기 못 가져오는 거라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0.1 정도. 대부분 0.1로 했을 때 제 경험상 대부분이 그냥 잘 됐어요. 그 외 문제는 대부분 모델상의 어떤 위치나 뭐 UV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깔끔하게 나왔죠, 그죠? 네, 무리 없이 이제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크는 다시 이렇게 베이크 하면 이제 갱신이 되는데 스탠포드 토끼 저장을 해주고요. 베이크된 맵이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자, 쭉 보시면 여기 all 하고 쭉 밑에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에 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 저장되는 이 씬 안에만 저장되는 그 텍처예요. 이 베이크된 맵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딴 데다 어디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이 SPP 파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익스포트 리소스 해갖고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그냥 폴더를 선택해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이렇게 빠져나온 게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좀 수정을 하고 싶다든가 혹은 반대로 뭔가 이렇게 여기서 말고 딴 데서 만들어진 그런 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멀맵에 있는 노멀맵 이렇게 빠졌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에 그럼 다 빼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아이디맵, 앰비언트, 커브처, 포지션, 티크니스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직접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앰비언트를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살짝 들어갔죠. 그리고 노멀 맵이 없으니까 셀렉트 노멀에서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 혹은 외부에 있는 걸 가져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가지고 이렇게 된 모든 맵을 그러니까 채워넣은 상태에서 이제 텍처링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 돼요. 뭐 페인팅을 하든 그냥 그 메테리얼 재질을 넣어서 자동화로 그냥 넣든. 그래서 이 베이크 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거를 먼저 잘 설정해 놓고 잘 베이크를 해 놓고 베이크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작업이 뒤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베이크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해두면은 굉장히 텍처링 작업하기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베이크를 잘 하려면은 하이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의 그런 위치나 UV 피는 거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